동한 말년, 난세의 그림자가 대륙을 뒤덮었다. 서량의 군벌 동탁이 낙양에 입성하여 황제를 패하고 권력을 움켜쥐자 400년 한나라의 사직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였다. 힘없는 대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고작 어둠 속에 모여 눈물을 흘리는 것뿐이었다. 오늘 여러분을 모신 건 내 생일 때문이 아니오. 사직이 무너지고 간신히 나라를 삼키니 오늘은 한나라의 제삿날이나 다름없소. 오호 통제라. 조조, 그대는 어찌 웃는가? 대장부들이 모여 한다는 짓이 고작 아녀자들처럼 우는 것이라니 우스워서 그럽니다. 날이 새도록 운다고 동탁이 죽기라도 한답니까? 모두가 절망에 빠져 울 때 홀로 웃는 자가 있었다. 효기교리 조조. 그는 눈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음을, 오직 강철과 피만이 역사를 움직인다는 것을 알고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다. 저 오만방자한 놈을 당장 쫓아내라. 쫓겨난 척했던 조조가 은밀히 왕윤의 서재로 안내된다. 오해가 풀린 왕윤이 조조의 손을 잡고 감격해한다. 연회장에서의 소라는 동탁의 눈과 귀를 속이기 위한 철저한 위장이었다. 왕윤은 조조의 진심을 알아보았고 조조는 자신의 목숨을 건 계획을 털어놓았다. 정말 동탁을 죽일 방도가 있는가? 동탁은 의심이 많아 잘 때도 갑옷을 입습니다. 대인댁에 내려오는 칠성보도를 빌려주십시오. 그 칼이라면 갑옷을 뚫고 놈의 목을 벨 수 있습니다. 왕윤이 떨리는 손으로 칠성보도를 꺼내 조조에게 건넨다. 이 보검에 400년 한조의 운명을 맡기겠네. 이튿날 조조는 칠성보도를 품에 안고 호랑이 굴로 걸어 들어갔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건 동탁뿐만이 아니었다. 동탁의 양아들 여포. 그는 암살을 가로막는 가장 거대한 장벽이었다. 맹도, 왜 이리 늦었는가? 제 말이 워낙 비루하고 느려 늦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천하의 조조가 똥말을 타서야 쓰나 봉선아, 서량에서 온 명마 중 하나를 골라 맹덕에게 선물하거라. 알겠습니다, 의부님. 동탁의 호의가 오히려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틈을 만들었다. 여포가 사라진 밤, 이제 늙은 맹수와 사냥꾼 단둘만이 남게 되었다. 내가 좀 피곤하군. 내 잠시 누워야겠네. 자네는 그만 나가보게. 동탁이 벽을 보고 돌아눕는다. 거친 숨소리가 들려온다. 조조는 품속의 칠성보도를 꽉 쥔다. 하늘이 내린 기회였다. 조조는 숨조차 쉴 수 없는 긴장 속에서 칼을 뽑아들었다. 한 번의 일격이면 폭정을 끝내고 천하를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역사의 신은 짓궂게도 그 순간 작은 거울 하나를 그들 사이에 놓아두었다. 맹덕, 내 뒤에서 뭘 하는 게냐? 조조는 즉시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양손으로 칼을 받친다. 승상, 이 귀한 보도를 승상께 바치러 왔습니다. 칠성보도라 하는 절품입니다. 한번 보시지요. 동탁이 칼을 받아들고 그 예리함에 감탄하는 사이 조조의 등은 식은땀으로 젖어든다. 조조가 식은땀을 닦으며 대문으로 급히 걸어 나온다. 마침 여포가 준비한 말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 조조는 승상에 급한 심부름이 있다는 핑계를 대고 서둘러 말에 오른 뒤 질주를 한다. 의부님, 그 칼은 왕윤의 집에 있던 갑오가 아닙니까? 가만히. 아까 그놈이 칼을 받칠 때 손을 떨고 있었어. 게다가 내가 자려는데 왜 뒤에서 칼을 뽑았겠느냐? 뒤늦게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조조의 두려움, 떨리는 손. 동탁은 자신이 속았음을 깨달았다. 그놈 칼을 받친 게 아니라 날 찌르려다 실패한 것이다. 조조, 그 배신자가 날 죽이려 했어.
당장 쫓아라. 놈을 잡아와. 암살은 실패했다. 하지만 이날의 실패는 조조를 충신에서 난세의 간음으로 다시 태어나게 했다. 조조는 동탁의 소나귀를 벗어나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갔고 바야흐로 삼국지에 거대한 막이 오르고 있었다.